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10억 아파트가 2억으로 중개소마다 집주인 막 던진다. 2022년 집값 폭락 이후 2년 만에 집값이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와 기관들은 집값이 사이클상 장기 하락이 오거나 경제위기, 일본발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동안 미친듯이 올랐던 집값이 원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차 폭락이 본격화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상급지와 GTX, 재건축과 재개발, 2024년 집값은 금리, 대출, 정책, 경제 순으로 중요한데 앞으로 추가 하락이 이어지거나 장기 하락, 회복불능 아파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10억 아파트가 2억으로 중개소마다 집주인 막 던진다. 이게 일본 도쿄 지도입니다. 이게 동경이에요. 그리고 큰 원이 일본 수도권이죠. 무려 30년간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서울이에요. 작은 원이, 큰 원은 이제 한국의 수도권이에요. 자, 과연 우리나라는 몇 년간 하락을 할까요? 먼저 여기 보시면 10억 아파트가 2억으로 매파, 파월발 자산시장 태풍문화. 자, 집값 50% 폭락할 수 있다고 파월도 말했고요. 우리나라 교보증권도 말하고 있고, 지금 만약 이게 자산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하지를 못하게 되면 상당히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잘 한번 보실래요? 10억 아파트가 2억으로 그럼 정말 올 수가 있을까? 많이 뛰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거의 이렇게 뛰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원상복귀 돼버리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자, 먼저 사이클 하락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제 위기가 터질 수 있고, 세 번째, 일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 하락 10년간 강남 10억, 이게 35억으로 갔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서울 4억짜리가 12억. 자, 하락 사이클 본격화되면요, 거꾸로 12억이 4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2022년 1년간 50%, 5년간 80% 이렇게 하락하죠. 자, 경제 위기 1997년 IMF 위기 70% 폭락, 3.5억이 1억. 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역시 70%나 폭락했어요. 이때는 10억짜리가 3.5억까지 떨어졌죠. 떨어질 때도 많이 빠져요. 2024년 이후에 위기 때는 70% 폭락했는데, 자, 20억이 무려 7억. 만약에 24년에 위기가 온다면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20억짜리가 7억. 대비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1997년에는 실화고요. 일본 닮은 꼴, 핵심 지표, 집값 거품, 인구 감소, 그 다음에 공급 과잉,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집값 거품, 인구 감소, 공급 과잉 때문에 일본을 닮아갈 수가 있고, 근데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경제.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나쁘진 않았어요. 계속 좋았어요. 일본보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만약 일본을 닮아가면 끝장납니다. 성장률, 경제 성장률하고 무역이 망가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값 차별화. 자,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올라갈 것은 올라가고 올라가지 못할 것은 못 올라가겠죠. 여기 보시면 부동산 대폭락 하락기관과 비례. 자, 전형적인 하락장 초입 7년간 떨어질 수도 있다고 땅집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면 5년에서 20년간 떨어질 경우 약 집값이 50에서 80%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도 열어둬야 돼요. 자, 4년에서 5년간 집값이 떨어진다. 그럼 40에서 70%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그냥 2, 3년 빠진다. 그러면 30에서 60%. 1년만 해도 반토막 난 곳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먼저 5년에서 20년. 원인. 만약 20년까지 빠진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발이죠. 저성장, GDP 둔화, 3기 신도시하고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겁니다. 무려 50에서 80%. L자형 폭락이 이루겠죠. 자, 지역적으로는 전국 수도권 외곽 지방이 특히 많이 빠질 겁니다. 사례를 굳이 든다면 91년 일본 30년간 50에서 80% 폭락. 그 다음에 4, 5년간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세계 경제 침체 또는 3기 신도시 또는 경제 위기. 이게 경제 침체나 경제 위기가 3기 신도시 공급 폭탄하고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하락은 4, 5년. 대략 40에서 70%. 전형적인 W자형. 지역은 전국 대부분이 그럴 것이고 광역, 지방 전체가 특히 더 위험해요. 사례,
2008년 미국, 경기도하고 지방 약 10년 동안 집값이 안 올라갔었어요. 자, 이번에는 2년, 3년 정도 집값이 떨어지는 30에서 60%. 원인, 집값 폭등 후에 그냥 거품이 분기되는 거죠. 3기 신도시 물량 폭탄도 문제가 되고, 자, 하락 2년에서 3년 정도, 그리고 30에서 60%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 U자형 모습을 그릴 거고요. 경기도 대부분, 광역 지방 전체. 사례 97년 한국의 IMF도 바로 이만큼 빠졌어요. 2003년에서 2005년 이때도 빠졌었죠. 자,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폭락장이 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보시면 16억 아파트가 8억, 반토막, 열차 달린다, 환호했다가 비명. 이건 실화죠. 자, 실질적으로 23년 초에 많이 뛰었던 곳들, 반토막 난 곳들이 수두룩한데 다시 또 2차 하락이 지금 오고 있다면, 자, 이렇게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2차 하락이 온다면 먼저 상급지가 많이 빠집니다. 자, 이미 외곽은 회복을 좀 덜 했어요. 원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곽이 안 좋은데 단기적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 지금 강남이라든가 서울 그리고 각 경기도 또는 지방의 핵심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거든요. 여기 보세요. 자, 강남 신도시 지방 명품 아파트 똘똘이들이 폭락합니다. 상승장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명품 아파트들이 폭락을 하게 돼요. 고분양가, 분양가가 비싸, 또 입지에 비해서 비싸, 이런 것들은 분양가 밑으로 무지막지하게 떨어질 거예요. 자, GTX 등 호재가 아닙니다. 이걸로 거품이 셌기 때문에 하락장에는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년 전에도 이렇게 빠졌잖아요. 반토막으로. GTS, SRT, 전철 등 호재로 폭등한 곳들이 폭락한다. 자, 대기업 이전이라든가 스타필드 뭐 이런 것들 많이 지금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지역별로. 바로 이런 것들이 거품이 많이 끼면 폭락한다. 하락장에는 호재라든가 또는 GTX 개통 시점에도 더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가 상승 쪽으로 턴을 하려면 상승장이 돼요. 집값이. 하락장에는 반대로 가요. 자,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신도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왜? 얘들이 거품이 심하니까 그래요. 재건축, 재개발, 새 아파트 기대감에 폭등을 했죠. 특히 이제 강남이라든가 한강변 라인에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빠져요. 자, 신도시. 1, 2기 신도시는 이미 1기 신도시는 이제 오래됐지만 2기 신도시는 새 거죠. 얘들이 가격이 비싸요. 웬만한 경기도 아파트 중에서도 신도시 아파트들이 비쌉니다. 하락장의 폭락. 분양 같은 경우도 고분양 또는 미분양, 얘들은 얼마든지 분양가 밑으로 추락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전국 입지 분석, 여러분들 총 7단계 정도 됩니다. 전국 입지를 갖다가 나눈다면 7곳 꼭 기억하세요. 자, 이게 서울 지도인데 먼저 서울은 강남 3구, 그 다음에 강북 3구에서 4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이 4곳. 좀 더 쳐준다면 동작구, 영등포구 정도. 여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자, A급부터 이제 F, G급까지 한번 나눠볼게요. 자, 강남권이 A급입니다.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성, 잠실. 강남을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팍팍 벌어집니다. 이건 거의 데이터 맞을 거예요. 앞으로 이대로 가요. 자, 상, 중, 하로 꼭 구분하세요. 강남도. 내가 돈이 있다면 웬만하면 상으로 가세요. 더 벌어지니까. 여기 보시면 그럼 상이 어디냐?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성, 잠실. 여기는 한강 라인을 끼고 있는 곳들이에요. 다만 이제 잠실은 송파구라서 무작정 뭐 상이라고 할 수만은 없고. 자, 중. 이제 테헤란로에 걸친 곳들이죠. 방배, 도곡, 개포, 대치, 수서 이런 이쪽. 그 다음에 하는 외곽입니다. 외곽. 양재, 내곡, 우이면, 세곡, 송파 일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한강권이 B급이에요. 전체적으로. 한강에서도 어느 구가 전망이 밝냐? 좀 많기는 하지만 강남 3구를 포함해서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강남 3구, 강동. 바로 이 정도를 큰 틀에서 B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C급이 뭔 줄 아세요? C급은 이제 도심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4대문 쪽. 중구, 종로, 서대문, 동대문, 용산, 성동.
이제 물론 겹칠 수가 있습니다. 한강권과 도심이. 자, 도심권도 핵심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4순위가 마침내 경기도하고 지방 여기 껴요. 물론 지금 4순위인 수도권 핵심이 도심권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역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도심권이 전망이 밝아요. 서울이기 때문에. 자, 수도권 중심권 D급은 과천, 판교, 분당, 의뢰, 광교, 해운대, GTX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지방에서는 해운대하고 GTX, 해운대 정도 이제 높게 보고, 그 다음에 광역 전철인 GTX를 수도권 중심권의 핵심급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서울의 외곽입니다. 서울 외곽도 2급이나 돼요, 무려. 자, 금천, 관악, 구로,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은평, 중랑. 어떻습니까? 자, 경기도에서 아주 비싼 과천, 판교, 분당 다음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로는 대부분의 수도권 지방 중심지 말한 거예요. 자, 수도권은 전체를 말하는 거고 지방은 중심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2급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도권 대부분 세종, 6대 광역시가 해당되고, 자, F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방 대부분 지역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시, 군, 구들 많잖아요. 도청 수재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도시라든가 아니면 구라든가 군이라든가 여기 상당히 넓죠? 자, 이곳이 바로 7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 순서대로 꼭 기억을 했다가 한 단계라도 높여서 집을 잡을 때는, 투자를 할 때는 한 단계라도 돈에 맞춰 가지고 높여서 잡아야 돼요. 자, 이제 앞으로 부동산 4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1순위가 금리예요. 2024년에 2순위가 대출입니다. 대출. 3순위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4순위는 경제 흐름이에요. 자,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먼저 금리. 2024년 한미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커졌죠. 그래서 6월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금리는 유지되겠지만 이게 급격하게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결국 위험자산,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가 상승합니다. 부주가. 자, 그리고 집값 영향에 금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상승 쪽으로 턴할 가능성은 있어요. 자, 다만 대출이 이제 문제죠. 2024년 한미 대출 제한. 미국도 대출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한할 가능성이 큰데, 가계부채, DSR 적용, 스트레스 DSR까지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가상금리가 적용됐죠. 특례보금자리도 이번에 적격대출로 나오긴 하지만 한시적일 가능성이 크죠. 집값 영향, 2024년에 대출은 하락 요인으로 자리 잡는다. 그 다음에 정책, 규제 해제, 뭐 부양책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집값 부양책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 변수,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또 정부도 정책을 조절하겠죠. 집값 영향은 얘도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있어요. 상승한다고 당장 오늘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때는 하락, 하반기 때는 상승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자, 4순위 경제. 자, 경제는 2014년 한미 경제 회복, 부동산 폭등의 후유증으로 또는 이제 금리 인상의 후유증으로 아마 경제가 바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작년보다는 좋아지겠지만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는 양이 안 차죠. 경제 본격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고, 집값 영향 2024년 아마 보합 전반적으로는 올해는 좀 미지근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자, 문제는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경제 위기가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사이클이 아주 심각하게 사이클이 돌아오거나 또는 일본처럼 경제 아주 침체의 늪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무시가 되겠죠. 집값이 폭락하겠죠. 이제 폭락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여러분들 뭘 꼭 알아야 할까요? 이거 폭락이 오면 뭐 하겠어요? 나도 알고 있어야 뭘 하든 해서 부를 창출하겠죠. 자, 금매 요인을 알아야죠. 금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갈아타기입니다. 상급지 갈아타려고 내 것을 패대기 치는 거예요. 망해서 금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갈아타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내 거보다 더 좋은 게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갈아타려고 내 걸 패대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집주인이 막 던진다. 이제 곧 올 겁니다. 지금도 좀 금매가 막 나오고 있죠. 무리한 투자, 2번째. 폭락으로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잡았는데 연끌을 했거나 무리하게 잡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버티지는 못해요. 세 번째는 가정 문제, 경제 파탄이라든가 가정 불화라든가 뭐 사업 실패라든가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에 급매가 나온다. 매입 방법,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입하느냐. 먼저 많이 빠지면 이제 급매를 생각할 수 있죠. 지역별 상급지, 폭락한 명품 아파트를 잡는 게 최선이겠죠. 두 번째, 분양. 폭락장에 분양권 미분양을 다 봐야 돼요. 특히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경매. 폭락장의 낙찰가, 낙찰률. 이거 최저 아파트. 다만 지금 정도 분위기 갖고는 경매 오히려 차이가 안 납니다. 안 좋은 것들만 경매가 널려 있어요. 그래서 경매는 좀 경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핵심사항. 타이밍. 2014년 이후에 부동산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겠죠. 입지는 누가 뭐래도 여러 번 말했지만 강남, 서울 그리고 수도권하고 지방을 잡을 때는 핵심만 잡으세요. 좀 많이 빠진 것 중에서. 물건, 대단지, 급급매. 상황은 갭투자라든가 빅투자를 하는 게 폭락했을 때는 유리해요. 최근 1년간 흐름 23년 1월달, 23년 12월까지 보면 상승 전환했었어요. 언제 완전히 전환되냐면 시세로는 5월, 그 다음에 실질적 체감으로는 2월 정도, 23년 이때 전환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올라갔어요.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자, 하락 전환 시세로는 12월 달에 하락 전환했죠. 그런데 체감으로는 11월부터, 즉 지금 이 분기점에 이 노란 동그라미가 그러면 계속 빠질 거냐, 잠깐 빠졌다 올라갈 거냐는 1월 달이 중요하겠죠. 자, 폭락 아파트 매수 신중. 집값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작정 잡으면 안 돼요.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 270만 원 물량 폭탄 수준, 이게 지금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추가 하락, 특히 안 좋은 곳들이 이럴 가능성이 커요. 지역별 1, 2년 하락,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죠. 바닥, 반등 신호가 미흡, 확실한 바닥에 매입을 해야 하고, 자, 50%까지 폭락. 만약 지금 30% 하락했다면 추가로 20% 추락할 곳들이 있다. 장기 하락. 2010년에서 19년 경기도 70%가 10년간 안 올라갔어요. 집값이 10년 안 줬다고요. 얼마나 지겨웠고 피곤했겠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서울은 그러지 않아요. 서울은 3, 4년 떨어졌다 그냥 다 반등하거든요. 경기도는 막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 장기 하락할 곳들도 조심해야 돼요. 일본처럼 경제 침체가 장기화돼 버리면 더 망하겠죠. 40%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 하락까지 진행되면 50에서 70% 하락할 수 있으니, 그냥 이 정도 빠졌으면 좋다 하는 곳들은 주로 괜찮은 것들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회복 불능, 인구 감소, 공급 과잉으로 회복이 안 돼버릴 수도 있어요. 많이 빠졌다가 조금만 올라가고 예전에 하락폭을 회복을 못하게 되면 손해를 보잖아요. 수도권 3기 신도시 폭탄이, 이게 진짜 폭탄 맞아요. 3기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왜? 3기 신도시보다 다 안 좋잖아요. 웬만한 아파트들. 안 그렇나요? 서울에 빼놓은 경기도, 인천 3기 신도시보다 좋나요? 3기 신도시도 물론 사이드 쪽에 있는 것은 별로지만 대부분이 중심지에 많아요. 걔들이 1, 2기 신도시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아요. 다만 청약을 해야겠죠. 걔들은 지방 인구 감소, 산업지 이전, 얘들도 회복불능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장기적으로 주목. 자, 이제 그렇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많이 떨어진 유망지역을 잡아야 한다는 뜻인데, 아예 노골적으로 6군데를 찝자면, 자, 외곽부터 보자면 외곽이 핵심 지역, 관악구, 구로구, 서대문구, 노원구 등등등 서울 외곽 쪽이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회복을 지금 많이 못했잖아요. 이런 데는 서울인데다가 많이 빠졌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두 번째, 강남도 그냥 무작정 잡지 마세요. 강남도 같은 돈이면 또는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강 라인으로 잡으세요.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이쪽 라인. 그 다음에 한강 지역도요. 한강 지역도 한남, 옥수, 성수 이쪽이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습니다. 재건축 핵심 지역은 당연히 서울 쪽에 다 많이 몰려 있는데, 강남, 용산, 여의도, 목동, 자, 여기는 얘들만의 프리미엄이 따라붙죠, 항상. 그 다음에 미래입지, 성동, 광진, 동작, 마포, 교통 핵심 지역, 수서, 서울, 왕십리, 청량리.
그 다음에 투자자가 뛰어들어야 상승을 하는데 누가 투자자입니까? 이제는 2030이 투자자예요. 2030 세대가 매입을 하면 집값은 꼭 올라가고 매입을 덜 하면 떨어지고 그래요.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도보다 매입이 증가하면 집값 뛰어요. 법인 매입을 하면 집값 뜁니다. 소액을 여러 채 매입하는 특징이 있죠. 외지인들이 매입해야 돼요. 핵심 지역에 주로 투자하죠. 갭 투자가 많아져야 돼요. 전세가를 높을 때 활용합니다. 부자들이 매입해야 강남이나 임대사업 등 뛰겠죠. 자, 집값이 추락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집값이 10년 만에 3배 이상 폭등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락장이 오면 60에서 80% 폭락이 얼마든지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장기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